작다는 거? 아니, 아까랑 달라. 아까는 세개 조건을 만들고 하는 거였고, 지금 다른 조건 비슷하지만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아까 앞에 거는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거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얘기한 거고, 그 조건을 쓰라는 건 아니야. 음, F'X, F'X, F1.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 첫 번째 문제부터 막힌다. 뭘 사용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문제가 다라고 하는 제시문을 읽고서 급수의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수인데 엄청 많은 무한급수입니다. 등비급수인가? 위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렴하도록 하는 색깔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제시문 앞에서 뭔 얘기를 하지? 앞에 거 제시문 다를 봐보자. 제시문 다에서는 다음 급수의 값들이 있는데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찾아보자. 로그의 진수의 값은 양수이므로 진수 조건 사용했고, 그리고 절대값 1보다 컸을 때는 급수의 값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왜 절대값 1보다 큰 거지? 여기 있는 말이 졸라 많이 생략하고 이거 꼴랑 이거만 써놨네. 왜 절대값 1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 값은 어떤 숫자가 돼? 이 값이 양수야? 진수의 값이 양수기만 하면은 수렴한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진수의 값이 양수기만 하면 수렴하는 거 아니잖아. 희한하네. 원래 급수의 값은 공비의 값이 어떨 때 수렴하는데?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 값이 수렴할 조건. A의 값은 빵이든지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니죠? 작다죠? 동호회 있을 땐 어떨 텐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건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에는 등호가 있죠. 이때는 A가 빵이거나 또는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로 플러스를 사했을 때 1의 등호가 있어도 수렴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할 조건을, 공비에 대해 수렴할 조건을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졸라 생략한 거네, 지금. 뭐 말을 했어야 되는데 겁나게 수렴했다. 아니, 생략했다. 그래,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이 힘들 것 같은데? 새롭게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주어진 수식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수식은 ln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 곱하기, 여기 있는 건 다 양수 맞아? 얘네들은 무조건 양수지. 근데 진수 요건에 따르면 요 녀석만 양수면 되는 거야? 따라서 x의 값은 이러면 진수 요건을 무조건 만들고 하는 거잖아. 어차피 뒤에 있는 것들은 제곱, 4제곱, 8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아무튼 주어진 녀석의 값은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 지금 이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값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출제한 새끼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건가? 그럼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제시문을 또 살펴봐야 되지. 제시문을 살펴보면은 수렴했을 때의 SN의 값은 부분합이라고? 근데 이건 합차니까 졸라 이쁘게 정리되네. 그지? 이건 합차의 값이니까 이거는 예시된 거는 졸라 이쁘게 정리가 되거든? 우리한테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부분합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가 살짝 필요하겠네요. 급수에 대한 내용 정리가 살짝 필요합니다. 자, 급수라고 하는 녀석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합 급수입니다.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과 똑같습니다.
수열의 합 SN이라는 녀석한테 리미트를 달아준 녀석의 값이 합의 극한이죠. 급수하고 합의 극한 똑같습니다. 그때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 앞에서 다라고 하는 제시문에서 얘기한 게 부분합의 값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부분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지금 부분합을 생각해 보는 중인데 부분합이 누구야? 부분합 SN의 값은 ln 1 플러스 x, 1 플러스 x의 제곱, 1 플러스 x의 4제곱 다 곱하는 건데 뭐까지만 곱하라고? 1 플러스 x에 2의 n-1승까지 곱하라고? 여기까지만 곱한 게 지금 SN 부분합입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아까 전에 거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졸라 아름다운 거 아니야? 딱 하나만 더 있으면 아름답잖아. 누구만 더 있으면. 근데 1-x만 있으면 난 할 수 있는데 1-x가 없잖아 지금. 그럼 난 뭐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해보긴 뭐 해봐.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면 되는 거잖아. 처음에 두 개 곱한 게 누군데?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이게 지금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세 개 곱하려고요. 세 개 곱하면 여기다 1 플러스 x 4제곱만 더 곱하면 되죠. 세 개 곱했을 때는 2라고 곱한 녀석의 값이 이거 4개 그대로고 이거 4개한테 x의 4승을 곱하게 되면은 뭔지 알겠다. 느낌 오지? 느낌 오는 거 맞아요? 이게 지금 두 개 곱한 거고 이게 지금 세 개 곱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4개를 곱하게 되면 8승이 그 다음에 8승이겠네. 4개 곱하면은 어디까지 쓰라는 얘기야? 네, 15승까지죠? 16승까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거래. 그렇다면 이 부분합의 값을 니는 알겠네. 이런 건 창피하니까 해설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바로 쓸 거야. ln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마지막이 누구일까요? 자, 아까 여기 있는 게 2였을 때는 몇 승으로 끝났다고? 2였을 때 3승으로 끝났다고? 4였을 때 몇 승으로 끝났지? 7로 끝났고 8이었을 때가 15로 끝났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로 끝나야 되지? 2의 n승보다 작은 거? 그러네. n값이 여기는 n값이 3이면 n값이 3이면 이게 4승이야? n값이 3이면 이건 몇 승이야? 7승이야? 4일 때 7? n값이 4가 되면은 n값이 4가 되면 8, n값이 4가 되면 15? 맞네. 딱 여기까지 쓰라는 얘기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뭐야? 이게 뭐야? 밑줄친 게 뭐냐고?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을 계산하려고. x의 범위 값은 꼴랑 마이너스 1가 큰 거밖에 모르잖아. 합의 값 어떻게 구하지? 공비의 값이 x였을 때 1-x라고 할까? 1-x분의 초항 1 곱하기 1-x의 항의 개수? 항 몇 개 있어? 2의 n승계? 마지막 녀석의 값이 이건데 앞에 1까지 해가지고 2의 n승계 있다고?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부분합인데 급수가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ln이라고 하는 녀석은 ln의 값한테는 대입하는 값이 큰 값을 대입하면 점점 커지잖아. 로그 함수의 값은 작은 걸 대입하면 작아지고 큰 걸 대입하면 커지는 거니까 증가함수니까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수렴해야지만 ln 값도 수렴할 거야. 그럼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요 값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 수렴하는데? 이거 등비수 합이잖아. 어떨 때 수렴해? x가 아까 설명했잖아. 등비급수 이건 등비수열 공비가 x인 등비수 합이란 말이야. 이건 급수야. 급수가 언제 수렴하냐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이럴 때 수렴한다고 동호 있다고 없다고? 없어. 이건 등비수의 합이니까 합의 극한이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결국은 문제 요구하는 거는 급수의 값을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고 있는데 이 괄호 속에 있는 세의 값을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예요. 첫 번째 거의 답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급수의 합의 값을 fx라고 한다면 fx의 값은 이 점점점까지 다 있는 게 급수야. 이게 fx야. 얘가 지금 fx인데 그 fx라는 녀석의 값을 여기다 리미트만 알아주면 돼? 리미트. 아이고야. 급수의 합의값이 fx여서 이 앞에 리미트 있어야 되는데. 리미트이 무한대로 갔을 때 ln 여긴 리미트 없어도 되겠구나. 여기 리미트 없어도 돼. 왜냐면 점점점을 표현했으니까. 리미트 ln 1-x분의 초항 1 곱하기 1-x의 2n승? 근데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기 때문에 누가 지워져?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있는 것들의 거듭 제곱은 빵이에요?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함수 fx의 값은 ln 1-x분의 1인가요? 그럼 결국 내가 구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ln 1-x라는 함수인 거네. 이걸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프만 그리면 끝납니다. 구한 범위에서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만. 뭐 이 정도는 미분해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로그 함수의 그림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저 함수의 값은 y는 lnx의 값을 어떻게 했단 얘기야? y의 값은 ln 1-x면 뭐 했단 얘기야? 내가 뭔 개소리 듣는지 아직 알지 못해요. 지금. 왜 이건 습득이 안 되지 도대체 여러 번 해도? y는 함수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의 값을 x는 a 대칭하겠습니다. x는 a라는 선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 x값한테 뭐 대입해야 돼요? 어떤 나 이 새끼들 눈물 날라 그러네 지금. x, y라는 점이 있습니다. x는 a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대칭하고 싶습니다. 대칭점 좌표값 알고 싶습니다. y좌표는 똑같습니다. 누구라고요? x가? 그래야지 두 개의 x값의 평균값이 a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있는 점의 좌표, 중점 좌표 a가 될 수 있는 거죠? x값 대신에 2-x를 대입하게 되면은 x값 대신에 2-x를 대입했을 때가 그때가 x는 a 대칭입니다. 지금 x값 대신에 뭐 대입했는데? 1-x 대입했으니까 누구 대칭이라고? x의 값은 평균값 2분의 1 대칭입니다. 괄호 속의 값이 평균값이 2분의 1입니다. 물론 x의 보호를 바꿔서 y축 대칭한 다음에 평행할 수도 있는데 바로 한 방에 보겠습니다. 자, x의 값은 2분의 1 대칭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우변 전체 보호를 바꾸면 근데 서로 말 안 해 이제. 자, 우변 전체 보호를 바꾼 게 무슨 대칭이냐고. 우변 전체 보호를 바꿨다는 얘기는 y의 보호를 바꿨다는 얘기잖아. 자, 대칭하겠습니다. 원래 로그 함수의 값은 증가함수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가 있었을 건데 여기가 1이죠. 근데 우리 2분의 1 대칭할 거죠. 2분의 1 대칭한 두 번째 그림은 1,0을 지나는 게 아니라 0,1을 지나요? 정근사니까 y는 x는 빵이 아니라 x는 1이 되나요? 이해된 거 맞죠? 2분의 1 대칭해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녀석을 또 뭐 하라고요? x축 대칭하라고요? x축 대칭했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그리라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여긴 다 그려야 되겠네? 마이너스는 비워놔야 되나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군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x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그림 다 그렸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2021년 거 숙명여대 문제로 가겠습니다. 2021년 숙명여대 논술.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 중에 이걸 만족한 함수가 있나? 이걸 만족한 함수 하나만 얘기해봐. 그럼 미줄층을 만족한 함수 하나만 얘기해봐. 일차 함수면 되나? x 플러스 y를 대입하면 안 될 것 같다, 그치? 상수항이 없으면 되나? 앞에 건 x 플러스 y 대입했더니 2x 플러스 2y, 오른쪽은 2x 더하기 2y. 동호 성립하죠? 아, 선생님, 빵 대입하면은 빵이잖아요. 빵 대입하면 빵이잖아요. 어떤 이라고 써있나요? 빵 대입은 빵이지만 다른 숫자 5 대입하면 빵 아니잖아. 어떤 이라는 표현은 모든 숫자가 아니지? 빵을 제외한 숫자를 대입하면 빵이 안 나오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2x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2x로 예를 든다면 상황이 이걸 만족하나? nx를 갖다 대입하면 뭐가 되는데? 2nx. nfx의 값도 2nx 맞아요? 네, 등호가 성립하네요. 그럼 거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을 때 이런 걸 만족할 것 같은데? 두 번째.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걸 만족한다는데? 이걸 만족하는 함수 하나만 얘기해봐. 이건 지수함수의 성질인데? 그럼 지수 하나만 예를 들면 되잖아. 그럼 이런 녀석이라고 한다면 nx를 대입하게 되면은 2의 nx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의 x승 n승 같은 거 맞아요? 두 번째 건 지수함수의 성질입니다. 세 번째 거는 누구의 성질일까요? 어떤 함수의 성질은 이런 걸 만족하는데? ln? ln의 값은 이런 걸 만족해야 될걸? 얘는 뭐지? 어떤 녀석이 이걸 만족하지? 음, 분수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 상관없겠구나. hx의 값이 만약에 x라고 한다면 hx의 값이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앞에 건 xy, 뒤에 것도 xy예요. hx의 값이 만약에 x분의 1이라고 설명해도 앞에 건 xy분의 1, 뒤에 것도 xy분의 1이에요. 만족하는 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다양한 함수들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뭔 개소리야. h한테 x0를 대입했을 때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양수값 x0가 존재하고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좌변값을 변형하겠다고. 그냥 이건 h한테 x0를 대입한 함수값인데 이것 자체를 이 성질에 의해서 바꾸겠다고. 편의상 우리 마음대로 x0라고 하는 세의 값은 x 곱하기 x분의 x0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두 개 고백값은 따로따로 함수에 대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하겠다고요. 이런 시도들을 해서 아마 문제를 푸나봐. 그런데 hx의 값이 빵이 아니고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 녀석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성립해요. k의 값은 없었잖아. 어쩌라고? 아, 직접 대입해서 확인해보라는 얘기인가? k한테 x 플러스 y 값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값은 ln h a의 x 플러스 y 승이냐? 반면에 kx라는 녀석의 값은 이거 그대로지. ky의 값은 ln ha의 y승. 근데 k라는 함수의 성질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우변값은 두 개를 더했더니 이렇게 돼요?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h의 값은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네. 뭐 다 맞는 말만 써있겠지? 자, 그런데 아무튼 제시문은 가는 다 읽어봤는데 첫 번째 문제 얘기한 건 제시문 가의 내용을 이용해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적 변화법을 이용해서 1번식의 성립함을 보이시고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gx의 값은 양의 실수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1번이 성립합을 딴 것도 아니고 수학적 변화법으로 증명하세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1번 g에 대해서 이 성질을 증명하라고 그것도 수학적 변화법으로 증명해서 또 하나 더 증명할 거는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것도 증명하라고. 수학적 변화법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n값이 좌변값은 우변값은 그럼 성립하는 거네. 두 번째 n이란 값이 k였을 때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인 nk 아니다 kx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인 gx의 k승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보여줄 건 뭘 보여줘야 되는데 gk 플러스 1x가 gx의 k 플러스 1승인 걸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은 gx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이 성질을 알고 있잖아. 이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gk 플러스 1 x의 값은 g kx 플러스 x고 합의 값은 곱의 값으로 쓸 수 있으니까 gkx 근데 gkx 값 자체가 gx에 거기다 gx를 곱했으니까 gx에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께 성립하는 걸 보여준 건가요? 따라서 n이라고 하는 셋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1번식은 성립해요?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1번식이 성립한다고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보여줘야 될 거는 gx가 양의 실수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려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 그럼 gx가 양수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역시 어렵네. 그럼 이거랑 유사하게 한번 써볼까? 이거랑 유사하게? 여기가 힌트인 것 같거든? 자, g한테 x0의 값을 대입했을 때 빵이 아닌 거를 만족하는 양의 실수? 여기서는 양의 실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실수 x. x0에 대하여 빵이 아니라고 gx0가 근데 얘는 편의상 x0의 값 x 곱하기 x분의 x0로 파악했잖아. 여기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 얘기야?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파악하려고. 나 지금 이 성질 써먹으려고 하거든? x 더하기 x0 마이너스 x로 써도 돼? x로 맞죠?
그럼 더하기의 값은 곱하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 gx 곱하기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단계에서 양수란 얘기를 이끌어내세요. 양수를 도출해내세요. 양수란 사실을 도출해내세요. 한 개는 이건 양수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이게 지금 양수란 뒤에 게 양수란 얘기를 못하겠다. 앞에 건 양수란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gx라고 하는 것 자체는 g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니까 g 2분의 x의 제곱이야?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곱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0보다 커나 같은데 얘는 0보다 커나 같은데 0이 될 수 없다며.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0보다 크겠네요?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근데 뒤에 걸 얘기했는데 뒤에 걸 얘기를 못하겠어 지금. 저는 이게 아까 fx x F 더하기 y 저걸 이거? 네 이거는 F니까 G의 성질을 쓸 수 없어. 저건 별도의 함수야. 우린 G에 대해서 문제 풀어야 돼. x0 마이너스 x 빵이 아니다. 빵이 아닌 것만 보여주면 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쉽네. 아, 그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치. x0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은 gx 마이너스 생겨버리는구나. 머릿속에 생각은 좋았는데 마이너스네. 플러스가 아니네.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안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네. 아이씨, 어떻게 앞에 건 양수란 얘기를 하겠는데 뒤에 걸 어떻게 얘기해? 아, 난 지금 양수란 걸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앞에 건 0보다 큰데 뒤에 건 0이 아닌 것만 보여주면 되지. 0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니?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x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0이 아니다 보여주세요. 뭘 사용해? 사용할 거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응? 잠깐만.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였지? gx가 0보다 큰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gx가 0보다 큰 것만 보여줘야 돼. gx가 0보다 큰 것만 보여줘야 돼. 아, 끝났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출발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gx가 0보다 큰한테 제곱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곱한 값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0이 아닌 x0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이 지금 이거라서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gx의 값이 0이 아니라는 정보가 얻으면 되겠다. 이걸 두 개 도합해서 gx의 값은 양수라고 증명하면 되는 거네. 지금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또 뭐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px라는 함수가 있는데 px라는 함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x는 절대 마이너스는 아니야. 어떤 녀석은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아. 그런데 생긴 게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보여주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걸 보여주라고. 음, 치환하겠습니다. 앞에 있던 함수가 FGH가 있었지? P, Q라고 하겠습니다. QX의 값은 PX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 양변에 1을 더하면 오른쪽 1만 더하면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돼요? 그럼 뭐가 성립해요? QX는 Q한테 X 플러스 Y를 대입하면 QX 곱하기 QY로 쓸 수 있다고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QX 플러스 Y, QX, QY 양변 1만 더했어요? 그때 보여주라고 하는 건 뭘 보여주라고요? Q한테 2021 X를 대입한 거랑 QX를 2021 승한 게 똑같다는 거 보여주라고? 이런 거 맞아요? 내가 지금 이것들을 변형해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걸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녀석의 값은 이게 성립하니까. 뭐에 의해서? 아까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아 이거 GX? GX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성립한다며. 근데 증명하라면 어떻게 증명하지? 아 우리 수학적 비나법을 증명했지. 방금 전에 아무 문제에서 GX의 값이 수학적 비나법에 의해서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며. 방금 전에 문제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증명 안 해도 되겠다. 지금은 이렇게 취합만 하게 되면 지금은 취합만 하게 되면 방금 전에 풀었던 1-1의 A에서 수학적 비나법을 증명한 내용에 의해서 이 녀석은 당연히 성립하겠네.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모두 성립하겠네. 이 친구 맞나요? 이해 안 됐어요? 아직? 생각하는데 좀 우리 이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K를 갖다 대서 성립하기 때문에 수학적 비나법으로 지금 Q라는 녀석의 값이 G랑 똑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G의 성질과 똑같기 때문에 K 대신에 2021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그 증명은 1-1A에서 증명했으니까. 근데 PX가 마이너스 1이 아닌데 P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거? 이게 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야. 앞에 조건에서. 그 다음은 나라고 한 제시문에서 2번을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k하고 x, 임의의 실수 k하고 x에 대하여 요게 등식을 선 만족하는 걸 증명해 보세요. 2번을 만족한 fx에 대해서 2번이 뭔데? 이거 평균값 정리가 아닌데 이거는?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는 이렇게 쓰는 게 평균값 정리인데 C라고 한 상수의 값이 A하고 B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여기까지가 평균값 정리야. 근데 이러한 실수 C의 값이 A, B 사이에 중점이 되도록 하는 fx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때 서로 다른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걸 만족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 가지고 오라는 얘기네, 이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라고 하는 값이 X하고 Y의 중점으로서의 C라고 한다면 그때 이게 성립해요. 그때에 대해서 대리보세요. 이걸 사용해서 2번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지? 다음에도 뭐라고 써있다? 위의 등식 2를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면 y가 마이너스 x라면 y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고 2분의 x 플러스 y값은 따라서 빵이 되는 거네. 근데 방금 전에 f 빵이 빵이라고 했는지 f 프라임 빵이 빵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전에 f 프라임 0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값은 빵이에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2x를 분모에 있는 2x로 곱해도 어차피 분자의 값이 빵일 거고 분자가 빵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x가 빵이 아니었을 때하고 x가 빵이었을 때 또 증명하고 앉아 있다고? 뭘 증명하는 건데? 이거 증명하는 거구나. 지금은 얘를 가지고 예시한 것 같아. 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뒤에 거 f'x의 값은 f'kx를 증명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이걸 증명하고 싶다면 x의 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도 증명해 보시고 빵이었을 때도 증명하라고 예시하는 것 같아. 그런데 좌변에 있는 fx의 값은 x값 대신에 요거 좀 x 맞아? x값 대신에 2분의 4x 플러스 마이너스 2x를 x라고 표현했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바꿨다고 얘기하네. 요게 지금 평균 이게 x-y fx-fy 그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3x가 있었을 때는 3x라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바꿨대. 결정적인 건 이 뒤에 거의 보호를 바꾼 거네. 이거의 보호를. 그런데 2의 값은 4x-2x, 이거는 평균값에 대해서 평균값의 f' 값이고, 이거는 x-y, fx-fy로 지금 기재한 거네.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 관계가 밑에 거한테 3배한 게 위에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등호가 만족한다고? x가 빵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증명해내세요. 이거랑 똑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하세요. 근데 x가 빵일 때도 언급은 해주세요. x가 빵이면 f' 빵인 값이 빵이기 때문에 여기다 빵 대입하면 좌변도 빵, 우변도 빵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합니다. x가 빵이면.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x가 빵이든 빵이 아니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성립합니다. 이 과정 그대로 증명하래. 자, 그러면 제시문에서 2번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2번을 만족하는 fx의 값은 x-y분의 fx-fy의 값이 f' 2분의 x 플러스 y를 만족하는 fx 그리고 f' 빵의 값이 빵이었다고요? 이러한 fx에 대해서 증명하세요. 근데 k의 값은 아까 전에는 x의 값이 그냥 실수였거든? x가 실수였을 때 증명했단 말이야. 아까는 x만 변수고 x의 값이 실수값으로 존재했을 때 3f'x의 값이랑 f'3x가 증명하는 걸 예시해놨는데 지금은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들어있잖아. 그리고 k도 지금 임의의 실수라고 얘기했거든. 임의의 실수? 그럼 범위의 값은 총 3가지로 쪼개야 되겠다. 증명하는 게 총 3가지 길로 하면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증명할 거는 임의의 실수 k하고 x에 대해서 이걸 증명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k의 값도 빵이 아니고 x의 값도 빵이 아니었을 때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까는 예시된 건 x가 빵이 아닐 때를 예시한 거지? 자,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궁금한 거는 f'kx, 아까는 f'3x였어? 이 kx의 값이 평균값이야 돼. kx가 평균값. kx가 평균값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녀석의 값은 f'x의 값에서 x가 평균값이어야 돼.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평균값이 되도록 하는 xy가 필요하거든. 그럼 xy를 누구로 결정할지는 졸라 쉬운 일인 거 아니야? 누굴 쓰면 되지?
2분의 k 플러스 x하고 k 마이너스 x면 되나? 이거 괄호 속의 거 평균 구하면은 kx 맞아? x는 아까는 4x하고 2x 가지고 평균 구했거든. 지금은 2분의 k 플러스 x하고 1 마이너스 k로 하면 되나? 이거 평균값 x 맞아요? 이거 맞죠? 그 녀석을 이렇게 쓰려고요. 위에 거 같은 게 어떻게 쓰자고요? k 플러스 x 빼기 k 마이너스 x분의 fk 플러스 x 빼기 fk 마이너스 x 밑에 거는 k 플러스 x 빼기 분자의 값은 fk 플러스 1x 괄호가 졸라 많아 헷갈린다. 빼기 f 1-kx 이거 계산해 보려고요. 그럼 분모의 값이 누구야? 2x? 분모는 2x 분자의 값이 혹시 분자가 안 똑같네? 분자 안 똑같지? 분자가 안 똑같으면 실수배를 할 수가 없잖아. 아, 분모의 값에서 k를 처리하면 되니까. 안 돼? 분모가 누구지? 분모의 값은 빼주면은 2kx? 아이씨, 분자가 똑같아야지 실수배 처리하는데? 아까 이 새끼는 어떻게 처리했지? 4x, 2x였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4x, 2x. 이 새끼는 어떻게 이렇게 둔갑시켰지? 마이너스 어떻게 끄집어, 마이너스 x 대방이랑 플러스 x 대방이 똑같다고 어떻게 했지, 이 새끼는? 너 갑자기 어떻게 바꿨어, 이거를? 여기서 먼저 이기부터 했구나. f 프라임 빵이니까, 빵이니까? 우리도 그 얘기 하자, 그러면. 힌트가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거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f 프라임 빵의 값이 빵인데, 빵 자체가 평균값이야. 누구의 평균이냐면, x하고 마이너스 x의 평균인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겠다고요? x 빼기 마이너스 x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어차피 분모의 값은 2x지만 분자가 빵 됐을 때 빵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fx 값이랑 이게 똑같다는 얘기만 해주고 나면 이 분자의 값은 f k 플러스 x 빼기 f k 마이너스 1x인데 이 값이 요 마이너스의 값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가 돼버리는데? 그치. 마이너스 나가는 게 아니지? 부호가 바뀌는 거지? 이 녀석의 값을 똑같이 쓸 수 있나요? fk 플러스 1x 빼기 f 이 괄호 속에 있는 것만 부호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개 값은 실수배가 이렇게 k를 곱해야지 등호가 성립해요? 아니네. 반대로 k를 곱해야지 등호가 성립해요? 따라서 f'kx의 값이 kf'x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4x와 EX가 아주 충분히 예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x가 빵이었을 때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x가 빵이면 이 식의 좌변은 k 곱하기 f 프라임 빵, 우변은 둘 다 빵에 f 프라임 0이 0이니까 등호가 성립해요. 네모의 등호가 성립하죠. 두 번째, 세 번째, k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좌변 값은, 우변 값은 또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k나 x의 값이 임의의 kx에 대해서 네모는 성립한다고 증명이 끝난 거네. 다 앞에 제시문을 따라했고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방금 했던 녀석을 이용해서, 방금 걸 이용해서 fx가 0대 2하면 0이라는 사실과 미분에서 2대 2하면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fx를 구하세요. 이거 이용하라며. 근데 이거는 f빵의 값이 빵인 건 적분 상수 때문에 준 것 같아. 난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도함수를 구하면은 적분 상수의 값만 알고 있으면은 도함수를 정확하게, 원래함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나는 이걸 변형할 생각이야. 내가 이해되시나요? 자, F'이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려고. 이 값은 사람에. 여기서부터 좀 출발하려고 하는데 2라는 숫자를 변형하려고. 2가 KX에 해당하는 숫자야. 2가 KX에 해당하는데 2라는 숫자는 누군가로 바꿔야 되지. 곱으로. 누구하고 누구의 곱으로 바꾸지? 네, 이렇게 할까? 나의 목적은 F'X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X분의 1을 K처럼 내보낼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X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X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빵이 아닐 때도 아니 이 식에서 선생님이 양변에 지금 X분의 2에서 2 약분할 수 있는데 X를 곱하려고 이게 설명을 생각해도 괜찮을려나 모르겠다. fx 값이 누구예요? 그럼 적분하면 누구예요? 근데 빵 대만 빵이라고요? fx 값은 x의 제곱입니다. 조금 집중한 거 원래 적분할 때는 분모 있는 녀석의 값이 빵이 원래 이렇게 썼던 것 자체가 x가 빵이 아닌 걸 전제로 이렇게 쓴 거지. x의 값은 빵이 아니어서 정의가 될 테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다. 답은 x의 제곱이 답이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 A가 먼저 A 값을 선택하고 6으로 바꾼 다음에 B가 B를 선택해서 9로 바꿨어. 그래서 C라고 하는 미수만 있는 상태인데 3차 방식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C의 범위를 구하세요. 열림과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값을 갖는다. A가 이 경기를 이긴다. 다라고 하는 걸 읽어야 되겠네. 두 사람이 3차 방정식에서 세 개의 개수 A, B, C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A, B, C라는 미지수를 실수로 바꾸면서 경기를 할 건데 C는 빵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3차 방정식에서 A가 먼저 세 개의 개수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A가 원하는 실수로 바꾸고 그 다음 A가 선택한 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A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중에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B가 원하는 실수로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A가 남은 하나의 숫자를 적당한 실수로 바꿀 겁니다. A, B, A의 순서대로 숫자로 바꿀 건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A가 이기고 3차 방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면 B가 이깁니다. 예를 들면은 A가 A 대신에 마이너스 6, B 대신에 B가 B 대신에 12를 C의 값이 C 대신에 마이너스 6을 선택하게 되면은 얘는 인수분해 될 거고 인수분해 돼가지고 세근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경기는 A가 이깁니다. 근데 뭔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구한 거는 3-A 문제에서 지금 한 거는 여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은 6으로 바꿨고 B라는 사람은 9로 바꿨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다시 A의 선택의 기회인 거죠. 이제 A가 선택할 건데 C의 범위를 구하라고. C의 범위? 에이 뭐 장난이지 뭐. 이거 첫 번째 문제 1도 아니네.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며. 근데 이 3차 함수의 값은 최고참 계수의 값 양수인 3차 함수잖아. 최고참 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여서 근이 많으면 3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지기 때문에 할 행동 중에 한 가지는 이 함수의 값을 fx라고 지칭한 다음에 f한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의 값을 대입해 볼 거죠. 그게 조금 귀찮네요. 마이너스 125, 150, 마이너스 45 플러스 C의 값. 이게 몇이지? C-20인가?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54, 마이너스 17 플러스 C인가요? C가 더 크고 C-20이 더 작잖아. 그럼 누가 양수여야 돼? C가 양수고 C-20의 값이 음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0부터 C라고 하는 색값 20 사이에 있다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서 저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X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5 대입한 게 양수라고? 네. 아, 마이너스 5 대입한 음수? 마이너스 5 대입했을 때 음수,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양수? 근데 A가 이겼다며. A가 이겼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조건에서 A가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는 3개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 대입한 음수고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양수였으면 좋겠거든? 마이너스 5의 값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의 값이 여기 있으면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는 여기는 하나만 가지고 근 3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 3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상황이 두 가지잖아.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죠. 어떨 때 세실근을 갖니? 어떨 때 고민할 필요가 없네?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의 위치로 고민하고 있지 멍청하게? 방정식에서 세실근을 가진 조건을 생각하면 돼요. 맨날 푸는 문제, 쉬운 문제. 지금 내가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y의 값이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9x라고 놓고 이거의 극값 구하려고요. 근데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있나? 3x 세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니까 근이 뭐가 있는데? 근이 마이너스 1하고 그럼 극점의 좌표가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3인 거네 이 함수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상황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마이너스 3 대입한 녀석의 값은 이미 양수였지. 그럼 나의 바램은 꼴랑 이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5 대입한 것도 음수였다며. 그럼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녀석만 음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마이너스 1 대입 한 게 누구라고? 마이너스 못 들었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C? 요 값이 0보다 작은 값만 만족하면 서다한 실근을 가지겠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뭘 만족해야 되는 거야? C의 값이 4보다. 그럼 모든 녀석을 다 만족하는 C의 값의 범위는? 네, 요게 지금 첫 번째 거의 답이네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 안 하시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 안 하면 이런 말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설명하려면은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이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감점 나갑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을 빼먹게 될 것 같으면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자, 제시문 다에서는 주어진 경기에서 B의 선택에 상관없이 A가 이길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보여주는데 그런 말을? 와, 이 사기꾼들. 보여준 적이 없고 우리한테 보이라고? 선생님 정신줄 났네 내가. 한글도 못 읽네.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경기는 B의 선택에 상관없이 A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A는 첫 번째 순서에서 C를 선택한 다음에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사이값 정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하세요. 먼저 최초의 A라는 사람은 C값을 선택해서 1로 바꾸는 상황 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 문제가 A라는 사람이 첫 번째 순서에서 C의 값을 양수값으로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앞에 있는 함수의 값을 gx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gx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1인 거 알고 있죠? 빵 대입했을 때 양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판단하세요. 지금 이기는 게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근데 핵심은 B가 뭘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B라는 사람이 A를 선택하든 B라는 사람이 B를 선택하든 A를 숫자로 바꾸든 B를 숫자로 바꾸든 상관없이 A가 이긴다고 얘기했으니까 세 실근을 갖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잖아. 자, G한테 1 대입하려고. G한테 1 대입한 게 누군데? A 플러스 B 플러스 2인가요? 그러면 A가 먼저 최초에 A가 먼저 숫자를 선택하고 B가 숫자를 선택하고 A가 다시 숫자를 선택할 건데 A는 C라고 하는 값 대신에 1로 바꾼 걸 예시를 여기서 먼저 이렇게 전제하고 풀면 쉬워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도움말을 줬으니까 A라는 사람이 C의 값을 1이라고 선택했어. B라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잖아.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것 대신에 무슨 숫자를 대입하거나 B 대신에 어떤 숫자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숫자를 집어넣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숫자로 바뀔 거고 나머지 하나만 미수가 남을 거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 기회에는 다시 B가 A를 선택해서 뭐라고 숫자로 바꾸면 A라는 사람은 B를 숫자로 바꿀 거잖아 지금. 그럼 미수가 하나 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긴 gx가 있어. 빵 대입한 게 양수인 건 알고 있어. 빵 대입한 게 양수인 거 알고 있고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대충 이런 녀석으로 쳐보자. 그럼 우리가 지금 세 실근을 가지면 A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세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음수의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게 양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만 들어갈 거니까 근이 있을 거고 이 부분에서 음수인 것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세실근의 값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할 거야.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그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B라고 하는 사람의 값이 무언가를 선택하든지 간에 B라는 사람이 여기다 어떤 실수의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나중에 A는 여기다 B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 이 함수 값이 음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대응만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음수 값을 1대2반 녀석의 값을 예를 들었는데 뭐 2대2반 것도 상관없어. 1대2반 녀석의 값이 음수기만 하면은 무조건 세실근을 가질 거야. 그렇게 대응해 버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랑 B를 합해서 무조건 마이너스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도록 숫자를 대입해 버리면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B라고 하는 사람이 뭘 선택해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지 간에 그에 대응해서 다른 숫자를 집어넣음으로써 A가 집어넣음으로써 마이너스보다 작게끔만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B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세 실근을 가져서 A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서술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림 그리고 0대2반 녀석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0대2반 양수기 때문에 음수인 게 존재해야 되는데 1대2반 녀석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려면 나중에 요 관계만 만족하게 되면은 B라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A가 이걸 만족하게끔 대응함으로써 부호가 바뀌어서 실근이 존재할 테고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서 실근이 또 두 개 추가되어서 총다의 세 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숙명여대 문제는 다 푼 거고요. 2022년, 2023년까지 녹화되어 있습니다. 숭실대 문제 녹화된 거 찬진이 보셨어요? 네. 자, 이제 경희대 문제로 가겠습니다. 경희대 2019년 오프라인 모의고사입니다. 경희대는 2019년도에 오프라인 모의고사와 온라인 모의고사를 두 번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인가 2019년이면? 자, 경희대는 이때 과학도 같이 봐가지고 수학 문제는 한 문제만 출제했습니다. 몇 분 동안 본대 이 새끼들? 시간 나왔냐? 2시간이었겠지 수학과학이니까. 자, 제시문 1에서 얘기하는 거는 볼 게 없네? 그치? 제시문 1에서 얘기한 거는 뭐 직선의 방식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설명한 것 같고요. 가에서는 나에서는 원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빗변이 아닌 한 변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얻은 도형이에요. 원뿔의 전개도는 밑면인 원과 옆면인 부채꼴로 이루어지므로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모선의 길이 L이었을 때 겉넓이의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하세요.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 넓이의 값을 파이 R L로 구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아 지금? 부채꼴이 있으면 지금 원뿔이 있는데 원뿔의 둘레의 길이 값이 2파이 R이야? 여기 모선의 길이 값을 L이래. 펼쳐서 부채꼴을 만들었어. 여기가 부채꼴이 옆면 넓이죠. 모선의 길이 값은 L입니다. 여기 길이의 값은 2파이 R인가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넓이죠. 이걸 2분의 1 곱하기 이거 두 개 곱하는 녀석의 값이 얘라고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싼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할 거고요. 각불?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 되는 다면체를 각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각불의 전개도도 겉넓이도 전개도를 이용해서
밑면의 다각형의 넓이와 옆면의 삼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원뿔과 각뿔의 부피의 값은 밑넓이한테 높이만 구해서 3분의 1 곱할 겁니다. 그 다음 녀석은 극대극소에 대해 설명했고요. 최대치수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겉넓이에 대한 설명 이외에는 쓸만한 거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밑면의 반증 길이가 R이고 높이의 값이 H가 되는 원뿔 A가 하나 있습니다. 원뿔 있는데 원뿔 A를 포함하는 원뿔 B가 있습니다. 밑면의 중심이 A의 꼭지점과 일치하고요. 두 원뿔의 밑면은 서로 평행합니다. 이때 원뿔 B 중에서 부피가 가장 작은 것의 밑면의 반지름은 U, 높이의 값은 V, 부피의 값은 대문자 V입니다. 대문자 V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구하라는 얘기인가? 부피가 가장 작을 때, B의 부피가 제일 작을 때 반지름 높이, 부피의 값을 다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거 세 개 다 구하세요. 지금 도형이 입체 도형이 어떻게 생겼다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기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적분의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원뿔을 그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고서 그림을 줬으면 좀 안 헷갈리고 좋을 텐데. 이게 B라고 하는 원뿔입니다. A라는 원뿔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오세요? B라고 하는 원뿔 속에 A라는 원뿔이 들어있대. 뒤집어서. 근데 B라는 원뿔은 엄청 큰 녀석이고 정말 조그만 녀석의 값이 B라는 원뿔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B라는 원뿔의 부피가 최소라며. B라는 원뿔의 부피의 값이 최소라는 말은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밑면의 중심좌표에 A가 놓여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녀석의 값이 A라고 하는 원뿔입니다. 이렇게 생겨져 있는 바깥쪽에 있는 B라고 하는 원뿔의 부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반지름이 몇이라고요? 높이의 값은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수선발 내린 다음에 잘랐을 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뇌가 수면 상태에 진입했다, 지금. 여기가 H, 여기가 R, 여기가 소문자 V. 자,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러면은 뭘 가지고 풀어야 되나? 닮았나? 작은 삼각형의 반지름 길이하고 큰 삼각형의 반지름이 대응하고 작은 녀석의 값에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이랑 여기 전체 길이가 대응하긴 하는데 여기 좀 H라며. R 대 이게 U 대 네, 미래 시작했습니다.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려고요. RV의 값이 VU 빼기 H라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가 궁금한데? 바깥쪽에 B라고 하는 거의 부피 3분의 1 파이 U의 제곱 V 이 값이 최소였을 때 문제 풀고 싶다고? 근데 최소였으면 좋겠는데 변수가 두 개 있습니다. 난 변수가 두 개 있으면 미분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없을까?
V를 없앨까? V의 값을 없애겠습니다. 이항해줘야 되나? V의 값은 자, 이 V의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R의 값과 H의 값은 상수입니다. 대입해주면은 3분의 1 파이 H도 따로 쓸까? 맞게 썼나요? 자, 이제 U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인 거죠? 이거를 미분해서 3분의 1 파이 H 곱하기 U-R의 제곱분의 빼기 U 세제곱 곱하기 그러면 분자의 값이 누구야? EU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라고요? 자,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에서 그 값이 발생하겠죠? 빵 나올 때가 언젠데요? 이때 극소인 거 맞아? 자, 극소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셔야 되죠? 보호가 음의 사용을 받겠다고 설명하셔야 되고요. 범위도 생각해야 되는데 U가 큰 거야? R이 큰 거야? 이걸 만족하는 범위 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U가 더 큰 거 맞아요? 범위 속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때 극소이자 최소인 거죠? 그러면 부피의 값 구하겠습니다. 부피의 값은 U 대신에 2분의 3R을 대입해야 돼? 2분의 3R을 대입했더니 그때 부피의 최소값이 못해먹겠다. 3분의 1 파이 H 곱하기 분모의 값은 분자의 값은 8분의 나쁘단 몇이야? 4분의 9 파이 HR 제곱인가? 맞아요?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V의 최소값이고요. 그때 U도 구했고요. 뭐 하나 더 구하라고 했는데? 아, V도 구하라고? V의 값은 여기서 구하면 되겠다. 여기다 대입했더니 넌 누구니? 분모는 2분의 1R? 2분의 3R? R도 약분되죠? 네, V의 값은 3H인가요? 그래서 문제 요구했던 U의 값, V의 값, 전체 부피의 값도 다 구했습니다. 이 친구 맞죠? 첫 번째 문제 할만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반지름이 R자리에 되는 구가 있습니다. 구가 원뿔 C에 구가 원뿔을, 누가 누구를, 원뿔 C가 구를 포함해. 그런데 원뿔 속에 구가 있습니다. 원뿔 C 중에서 건널비의 값이 가장 작은 것에 밑면의 반지름 값이 U, 높이의 값이 V, 건널비의 값이 S인데 그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R은 숫자입니다. 구가 하나 있고 바깥쪽에 원뿔이 있습니다.
이게 바깥쪽에 있는 게 C라고 하는 원뿔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르겠습니다. 중심들, 밑면의 중심, 구의 중심을 지나는 선입니다. 원뿔의 바깥쪽. 그거 어떻게 생겼으려나?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기 접하겠죠? 알고 있는 거는 요만큼의 길이가 2R? 구의 중심? 여기가 R인가요? 직각이죠, 접하니까. 또 알고 있는 길이의 값은 요만큼 길이의 값은 U. 전체 길이의 값은 지금은 H가 없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닮았습니다. 요 삼각형을 잘라서 뒤집어 놔야지 니네가 안 헷갈릴 것 같아서 뒤집어 놓겠습니다. 여기 R이죠? 빗변의 길이, 빨간색의 빗변의 길이가 누구야? 그럼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습니다. 두 개를 알고 있는데 하나 구할까 이것도? 이게 누구지? 이거야? 이것도 구해놓을 거 했나 보다. 여기 빗변 길이 누군데? 두 가지 식을 세우는 게 좋을까? 이게 더 이뻐 보인다. 이거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게 그건가? 반지름 R 대 빗변 V-R이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는 반지름 밑변의 길이가 U, 빗변의 길이 값은 루트 높이의 값 가지고 식을 세우면 작은 거의 높이의 값 산수 좀 할게요. V제곱 큰 녀석의 높이의 값은 V인가요? 이런 비례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뭘 사용할지는 다음 단계를 생각한 다음에 사용합시다. 필요한 건 원뿔의 부피인가? 원뿔의 부피의 값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래? 원뿔의 건널비가 최소였으면 좋겠다고? 원뿔의 건널비 구하려고요. 원뿔의 건널비 구하고 있습니다. 밑넓이의 값은 반지름 U니까요? 그럼 여기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U여서 2파이 U? 모선의 길이의 값이 이거야? 그럼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파이 U? 네. 그럼 이의 값은 약분하고 파이 U의 제곱 이거라고요? 변수가 누군지 인식하셔야 돼요. 변수는 U가 변수였으면 좋겠다. U가 워낙 많으니까. 다시 한 번요. 파이 빼먹었다고? V도 변수지. 원뿔이 바깥쪽에 있는 9를 포함하는 원뿔은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데 U도 변할 수 있고 V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수 하나를 소구해야 돼. V를 소구하는 게 나으려나? V를 소구해내세요. V를 U로 둔갑시키세요. 이걸 사용하세요. 뭘 사용해서? 이거 사용하면 좀 불편하겠다. 이거 사용하자. U 곱하기 V-R의 값이 R 곱하기 루트 V제곱 플러스 U제곱? 이뻐지는데? 근데
통으로 루트 값 대신에 대입하면 여전히 V가 남냐? 이거 어떻게, 아이씨. 루트 V제곱 플러스 U제곱의 값이 R분의 U 곱하기 V 마이너스 R이어서 앞에 건 파이 U제곱 R분의 파이 U제곱 아이씨, 안 이쁘네. V만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V를 알아야 되는데 나 못하겠어. 나는 이제 못해. 졸라 귀찮은데 못해 먹겠는데 제곱하려고요. 이걸 제곱할게요. U제곱 V제곱 마이너스 U제곱 곱하기 2VR U제곱 R제곱 R제곱 V제곱 R제곱 U제곱 소거되는 게 있나? 옆에 제곱이 제곱 잘못 찍었어? V제곱 잠시만요. 아이씨, 나 이거 노안이 왔나? 다 비슷비슷해 보이냐? 이제 할게 부인 나고 정리해야 되죠? 유제곱은 하고 대입하는 게 더 편하네? 그러네. 유제곱 대신 대입하는 게 더 편하다. 유제곱 값을 묶어주면은 V제곱 마이너스 2VR 이 유제곱 값이 V 마이너스 2R분의 이걸 대입하자. 그러면 이 값은 파이 유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분의 V 마이너스 R 통분하면은 R분의 V 근데 유제곱 대신에 대입했더니 파이 곱하기 V 마이너스 2R분의 R제곱 V R분의 V 변수가 V가 분모에도 있네. 목세미법을 써야 되겠네. 파이 R로 묶어주고요. V 마이너스 2R분의 이제 변수가 V밖에 없습니다. 미분하겠습니다. 파이 R 곱하기 V 마이너스 2R분의 2R 제곱분의 맞겠나요? 이거 변수가 많으니까 괴롭네. 분자의 값이 V제곱 마이너스 4R 따라서 V의 값이 근데 변수의 값은 V의 값이 2R보다 컸어야 되죠. 이때가 최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V의 값이 2R이었을 때 뭐 구하고 있지 지금? 반지름 높이 건널비 괴롭다 괴로워. 이거 하나 구한 거고 높이 유도 대입할 유도 구하라고 반지름 높이의 값은 구했고 반지름 구하고 있습니다. 4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4를 대입했더니 2R 4를 대입했더니 아니야. 분모는 2R인데 분자의 값은 4R 세제곱 2R 제곱 2R 제곱이면은
루트 2R? 그때 부피의 값 구하고, 건널비 값 구하고 있습니다. 건널비 값은 여기다 대입하, 여기다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하면은 파이 곱하기 2R 제곱 곱하기 R분의 4R. 그래서 8파이 R 제곱. 세 개 다 구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변수만 정리해서 쓰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방금 전에 구한 원뿔 C와 닮은 D라고 하는 원뿔이 있습니다. C의 내부에 있으면서 9의 내부와 겹치지 않으면서 밑면이 C의 밑면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원뿔 중에 가장 큰 원뿔의 부피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서 구한 가장 작은 원뿔을 얘기하는 건가? 이번에서 구한 가장 작은 원뿔? 부피와 건널비가 제일 작은 원뿔에 대해서 자, 3번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이렇게 구랑 접하는 녀석의 값이 바닥면이 기존의 원뿔 C라는 원뿔과 바닥면이 겹치지. 여기는 이 구랑 접하는 원뿔. 이 원뿔이 가장 큰 사이즈의 원뿔입니다. 이 원뿔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이건 쉽네. 여기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쌤이 지금 이 값을 구하려고 하거든. V의 값이 4R이었던 것 같아 방금 전에. 반지름의 값이 루트 2R이었던 것 같아. 그럼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인가요? 맞아요? Y절편의 값이 4R인가요? 되신 거 맞죠? 근데 이 녀석의 값은 여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뭘 구하고 싶냐면 이거의 반지름의 값이 누구라고요? 루트 2R이라고요? 그때 이거의 반지름을 알고 싶어요. 이거의 반지름 하려면 나는 이 점접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이 직선의 방식도 구하려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누굴까요? 이 루트 2가 기울기일까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근데 뒤에 있는 숫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Y절편 값이 누군지 모르고요. 원의 중심좌표가 누군데? 0,R인가요? 0,R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값이 R이 나오는 K를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 직선의 X절편 값을 구하면 지름을 알기 때문에 반지름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럼 직선까지 거리 재겠습니다. 2루트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0,R에서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값이 3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k. 이 값이 r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가 r이 큰 거야, k가 큰 거야? k의 값은 음수야? 그럼 이거 보호 바꿔야 되겠네? k가 음수니까 보호 바꿔주면 r-k? r-k의 값이 따라서 k라는 녀석의 값은 이 직선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2루트 2x 마이너스 2r입니다. 그럼 x의 값이 누구야? x절편 구하고 있습니다.
루트 2분의 R? 이 점 좌표의 값이 루트 2분의 R? 근데 이 점 좌표의 값은 루트 2R이잖아. 그럼 지름의 값은? 이 원뿔의 지름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R의 값이 지름이야? 이걸 2로 나눠준 게 반지름인가요? 원래 길이가, 원래 반지름의 값은 이게 반지름이었잖아. 그 반지름이 이 반지름으로 바뀌었다고요? 혹시 몇 배 해준 거야? 유료화 해야지 알 수 있나? 이게 4분의 1이라고? 아, 이게 2분의 루트 2구나? 그럼 4분의 루트 2여서 4분의 1배 한 거야? 길이가 4분의 1배였기 때문에 부피의 값은? 아, 부피 구하는 거 아니다. 건널비라고 했던 것 같다. 아, 부피예요? 그럼 부피는 64분의 1배? 거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이거의 부피를 구하면 되죠 이제. 나 지금 부피 구하고 있습니다. 부피의 값이 누구지? C의 부피 구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의 값이 이 민넓이? 높이의 값은 4R이었나? 그러면 3분의 8 파이 R 세제곱.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도형의 부피는 64분의 1만 곱하면 돼요? 64분의 1 곱했더니 48? 네, 이게 답이네요. 지금 되신 거 맞죠? 64로 나눠주면 아니야 이거? 64로 나눠주면 16. 16 곱하기 8, 64로 나눠주면 8이네요. 24가 분모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괴롭다, 괴로워. 아, 사각형이라고 하지. N각형이라고 했네. N각형의 각불 2에 대해서 각불 중에서 건널비가 가장 작은 거에 대해서 N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 각불 높이의 값은 V, 건널비의 값은 S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N각불은 그림을 못 그리잖아. N각불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육각불 정도를 그리려고 했는 지금. 그림은 이미 망해가네. 한 육각불 정도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육각불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의 값은 A라고요? 읽고도 까먹었어. 높이의 값이 V라고 했나? 높이의 값은 H, 높이의 값은 V, 건널비의 값은 S. 이 2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9는 내부에 있는 거죠. 이 속에 접하는 9가 있을 겁니다. 아하, 모서리 접하지 않지. 접하는 건 어디 접하는 거야? 가까이 면에 접하는 거지. 이렇게 9가 있을 겁니다. 바닥면하고 접하고요. 면하고 접할 겁니다. 그러면 칼질에서 자를 때 여기를 잘라야 되겠다. 접하는 면이 여기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이게 N각형이야 육각형 아니야. 내가 N각형을 그릴 수 없으니까 육각형으로 대신한 거야.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구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내가 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위에서부터 내린 단면을 그리려고요. 지금 단면이 저 검은색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구는 여기서 접한 구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 A잖아. 한 변의 길이가 A고 높이의 값이 V였지. 높이의 값이 V라고 얘기했고 한 변의 길이가 A인 건 알고 있는데 여기 검은색 길이는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 여기 한 각의 크기는 n분의 2파이? 여기 절반은 n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2인가? 뭘로 구하냐?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x라고 할게요. 여기 x라고 한다면 내가 좀 부피 구하는 거야? 건널비 구하는 거야? 건널비? 건널비는 일단 밑넓이부터 구해야 되겠다. 밑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 넓이부터 구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중인데 여기 길이를 지금 모르는 거지? 여기 이 거리를 몰라. 그럼 이게 뭐야? 사인의 역수니까 여기 길이의 값은 2분의 2 코시컨트 네 여기 길이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의 제곱 네, 이게 하나의 넓이입니다. 이런 게 몇 개 있다고요? 이게 밑넓이인가요? 이게 밑넓이인데 높이의 값 구하려고요. 밑넓이 한다. 옆넓이. 옆넓이의 값은 이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 n개 있는 거지? 그럼 보라색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밑변의 길이 값은 a 값이고 높이가 필요한 거지. 높이의 값이 이게 높이인가? 이 보라색 건넓이 삼각형의 높이의 값이 지금 삼각형의 수렴을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게 지금 그 길이죠? 난 이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근데 x라는 길이의 값이 누구지? x는? 여기는 네, 코타니트 그러면 x라는 값이 2분의 2 그러면 피타고라 정의를 통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을 h라고 할게요. 그럼 h의 값은 루트 x제곱 플러스 v제곱 그러면은 아이구야 보여줄 수가 없네. v의 값을 모르는 거잖아 지금. v는 냅두고 넓이의 값이
n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h, h의 값이 루트 2분의 a 코탄젠트 제곱, 아이고야. 이거에 n분의 파이 이거라고? 변수의 값이 지금 뭐뭐 있는 거야? 코시컨트 n분의 파이나 코탄젠트 n분의 파이는 상수야. a 값도 상수야.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n값을 이외에 변수 없지. 민넓이에 지금 변수 없어. 요게 지금 변수가 있나? v? 이걸 조금 이쁘게 정리한 다음에 v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아이고야. 그런데 한 변의 길이 a는 상수야. 밑면의 한 변의 길이 a는 상수. 문제 준 거 아니야? 문제에서 밑면의 한 변의 길이 a는 상수라고 취급해야 돼. a는 변수가 아니야. 이걸 이쁘게 정리해서 근데 함수가 너무 그지 같네. 코시컨트 제곱이 뭐지? 코시컨트 제곱이 뭐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d.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은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의 값이 시컨트 제곱이고 1 플러스 이걸 사용해서 코탄젠트의 제곱을 바꾸고 코시컨트 제곱도 바꾸면 뭔가 이 식을 변형해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합시다. 4번 다음 시간 풀겠습니다.